자, 고등학교 경제, 시장과 경제활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 단원을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사실 아까 녹화를 한번 했었는데 소리 녹음이 하나도 안 돼서 지금 다시 녹화를 하거든요. 슬프네요. 아까보다는 그래도 깔끔하게 녹화가 되겠죠. 두 번째 하는 거니까. 자, 이 단원에서는 무엇을 배우냐면 크게 세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시장, 시장의 의미, 그리고 종류와 기능, 이런 시장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 수요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공급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 경제 교과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원도를 살펴보면 시장의 의미와 기능, 시장의 의미와 기능을 살펴보고, 그 다음 경쟁 정도에 따라서 시장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는가, 그 다음 수요에 대한 기초적 개념들을 배우고, 수요 변동의 원인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공급에 대한 개념, 그리고 공급 변동의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배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인 시장만 이번 동영상에서 살펴볼 건데, 일단 시장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시장의 의미를 읽어보면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정한 장소를 넘어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거래하기 위해 협상하는 모임 또는 그 과정 전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시장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서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는 행위 전부를 이제 시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옛날에 시장이라 그러면 정말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공간을 말을 하는 거였죠. 예를 들어 전통시장, 이런 거 시장의 예시 중 하나겠죠. 그리고 슈퍼마켓, 그리고 뭐 다양한 상품을 파는 공간, 그리고 내가 서비스를 살 수 있는 공간, 예를 들어 뭐 미용실, 그리고 뭐가 있을까? 뭐 정말 많은 가게들 있죠. 다 시장이 될 수가 있는데, 요즘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주식시장은 내가 직접 갈 필요가 없죠. 인터넷에서 주식이 판매가 되죠. 그것을 내가 살 수가 있죠.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은 아니지만 그런 구매자와 판매자가 만나는 과정 전체를 다 시장이라고 요즘은 부릅니다. 자, 그러면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시장을 나눠보면, 첫 번째 생산물 시장,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을 말을 하고, 생산 요소 시장은 노동, 자본, 토지 같이 생산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누고, 이제 요즘 이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시장의 개념에는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걸 소개를 해 놓은 건데, 주식시장, 말 그대로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 외환시장, 화폐가 거래되는 시장을 말을 합니다. 엔화라든지 달러라든지.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은 뭐냐면, 이제 요즘 금융상품은 정말 새로운 상품, 선생님이 봐도 모르는 상품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뭐 끼케봐야 주식, 채권, 보험 뭐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어떤 주식, 채권에 기반을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파생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시장, 이거는 온라인 쇼핑몰을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경쟁의 정도에 따라서 시장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이 있고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고, 불완전 경쟁 시장은 다시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독점 시장, 과점 시장부터 살펴보면, 독점 시장은 공급자가 단 하나인 시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죠.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이게 독점 시장의 예시에 아주 가깝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윈도우 말고 뭐 리눅스라든지 뭐 이런 게 있지만, 이런 거는 거의 안 팔려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제 운영체제를 사면 윈도우를 보통 사죠. 그래서 윈도우 가격이 아주 비싸죠. 그렇게 비싸게 매겨도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게 독점 시장이고, 그 다음 과점 시장은 공급자가 소수인 시장을 말을 합니다. 소수라는 거 2명에서 4명 정도.
뭐 이런 시장을 말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통신사 시장, SKT, KT, LG 뭐 이 정도 있죠. 그리고 영화관, CGV, 뭐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뭐 이 정도가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독점 시장처럼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과점 시장 역시 공급자가 굉장히 시장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점적 경쟁 시장은 이따가 설명을 하고, 완전 경쟁 시장은 이제 이거는 공급자가 단 하나 소수였잖아요. 완전 경쟁 시장은 일단 특징이 공급자가 무수히 있다, 정말 많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공급자가 무수히 있다는 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소리가 있겠죠. 누구나 내가 그 물건 팔고 싶으면 뛰어들 수가 있는 거야. 독점 시장, 과점 시장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기가 매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공급자가 시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공급자들이 파는 상품이 동질적이다. 동질적이라는 말은 비슷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공급자들이 경쟁을 하고 어차피 파는 상품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똑같다. 그 말은 뭐냐? 그 말은 이꼴 공급자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거의 없다. 없는 것이라 마찬가지다. 개별 공급자 한 명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뭐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다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없다. 왜?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갑자기 농사를 짓고 싶어요. 근데 쌀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쌀을 판매를 하죠. 근데 선생님이 자, 쌀 아주 비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고 싶어요. 한 3kg에 뭐 15만원 주고 팔고 싶어. 근데 누가 살까요? 아무도 안 사요. 왜? 쌀은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딴 사람이 파는 쌀 사 먹으면 되겠죠. 그래, 공급자들이 파는 상품이 동질적이고 공급자가 무수히 있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공급자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공급자들이 이제 한 명 따질 때는 이제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원의 분배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시장입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완전 경쟁 시장은 그럼 예시가 무엇이냐? 선생님이 쌀 시장 예시를 들었지만 쌀 시장도 엄밀히 말해서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동질적이라 그랬는데, 쌀도 이제 어느 지역에서 나는 쌀인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쌀의 위생 상태 이런 것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실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하지만 이런 개념을 왜 만들었나? 완전 경쟁 시장이 있다면 어떨까? 굉장히 자원 분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완전 경쟁 시장이 바람직한 개념이잖아요.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완전 경쟁 시장이 그럼 현실이 없기 때문에 좀 사실 비판받는 개념이기도 해요. 그래서 등장하게 된 개념이 이 독점적 경쟁 시장이에요. 독점적 경쟁 시장은 기본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공급자가 무수히 많은 시장인데 상품이 동질적이지 않고 상품이 비동질적. 그 말은 비동질적이라 말은 좀 너무 어색하고 차별성을 가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별성이라는 말은 서로 다르단 말이죠. 예를 들어 감자칩 예시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이제 감자칩을 사먹고 싶어요. 감자칩 종류가 굉장히 많죠. 외국에서 파는 것까지 합치면 정말 많아요. 하지만 포카칩 특유의 맛이 있잖아요. 그러면 포카칩이 엄청 비싸지면 다른 거 사먹고 말면 되지만, 이제 포카칩 특유의 맛 때문에 포카칩이 어느 정도 비싸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사먹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독점적 경쟁시장은 공급자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독점이나 과점 시장만큼 공급자가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지만 상품이 차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급자가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시장의 기능을 살펴봅시다. 시장의 기능은 시장 참여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슈퍼마켓에 가면 정말 많은 상품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가격도 알 수 있고 그 상품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여준다. 옛날에 시장이 이제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물물 교환, 1대1 교환을 해야 됐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뭐 대형 쇼핑몰 이런 것도 굉장히 발전을 했고 인터넷 쇼핑몰도 굉장히 발전을 했고 그리고 뭐 옛날에는 중고 물품 사려면 아는 사람 통해서 사야 되는데 요즘은 뭐 중고나라 이런 거 통해서 물건을 살 수 있죠. 그 다음에 자유로운 교환과 특화가 이루어진다. 시장이 존재를 하면 거기서 자유롭게 교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공급자들은 자기가 유리한데 특화를 해서 분업이 촉진이 되고 생산성이 향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